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세금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세금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세금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금에는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득, 자,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요. 또 우리가 소비하는 행위에 이제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다라고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에는 일단 소득세와 법인세라는 게 일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에는 자, 부가가치세, 그 다음 개별 소비세, 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에는 일단 크게 한번 세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뭐 재산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일단 초점을 두신다면 자,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자,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그 다음에 처분하는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취득하는 단계에서 내는 세금에는 취득세와 그 다음에 상속세, 자, 증여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에는 이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 단계에서 내는 세금에는 양도소득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뭐 우리 좀 쉽게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세금의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일단 한 가지씩 기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소득세라는 것은요. 자, 소득세라는 것은 자, 우리 개인. 자,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1월 1일부터 자, 12월 31일까지 자,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내는 세금이 바로 소득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소득에는 이제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장이라면 이제 월급을 받으시죠. 그걸 이제 근로소득하고 또 뭐 개인 사업을 뭐 음식점을 한다든지 미용실을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개인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우리가 사업소득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다양한 소득이 존재하는데 자, 포인트는 이 개인을 중심으로 했을 때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자, 1년 동안에 대해서 5월 달에 신고가 해야 한다라는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법인세는 법인이 자, 1년 동안 벌어들인 자,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의 법인들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인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 주식회사 이런 회사 이게 이제 법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법인세는 보통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3월 달에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일단 자, 이게 대표적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자, 여러분이 이제 소비할 때마다 이미 그 가격에는 부가가치세라는 게 붙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라는 게 10%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점 가서 만약에 5,500원짜리 식사를 하셨다면 자,
자, 카드로 한번 결제해 보시면요. 거기에 전표에 어떻게 됐습니까? 5,000원 하고 그다음에 세액이라고 해서 500원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그 원래 가격, 자, 이제 부가가치세라고 해서요. 원래 가격에 이제 10%만큼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우리가 소비할 때 대부분에 대해서는 다 뭐가 포함되어 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만 일단 지금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개별 소비세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개별 소비세라는 것은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사치용품 아니면 뭐 고가 주택이라든지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평범한 게 아니라 좀 비싼 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고율의 더 높은 부가가치세가 기본적으로 10%가 붙는다고 했는데 소비할 때 그 10%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적용하는 게 바로 개별 소비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석이라든지 이런 등등 좀 사치 용품 아니면 고가의 물건에 대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재산에 대해서 이제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가 있습니다. 자, 취득세라는 것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구입할 때요, 취득세를 냅니다. 또 뭐 집을 산다, 뭐 주택, 아파트를 구입했다, 뭐 땅을 구입했다. 자, 취득을 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명의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우리 취득세라는 거를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일단 보시고요. 자, 그다음 상속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세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좀 영어로 설명해 보죠. 자, 상속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이 계신데, 자, 부모님이 이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자, 부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제 부모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그분에 대한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을 받겠죠.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뭐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뭐 예금에 있는 돈을 다 이제 자녀가 또는 그 배우자가 이제 받겠죠. 이제 받을 때 내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사망하신 다음에 재산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상속세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 상속세라는 것은 일단 누가 나중에 신고해야 되냐? 이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증여세. 자, 증여세라는 것은요, 증여세라는 것은, 자,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자, 상속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제 요건을 됐을 때 상속세라는 걸 언제 신고할 것이냐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리면, 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월 4일 날 돌아가셨다면 5월 말일로부터 이제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입니다. 그래서 5월 4일부터 딱 6개월 되는 시점이 아니라 그 5월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말일까지가 이제 상속세 신고 기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증여세라는 것은 자, 부모가 자녀한테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주고 싶다는 거죠. 자, 주고 싶은데 이 증여라는 것은 기본 전제가 자, 생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아계실 때 재산이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주겠다. 그럼 이거 여기 대해서 이제 증여세라는 게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누가 세금을 내야 되냐? 바로 여기 이 자녀 받는 사람이 세금을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증여세라는 것은 이렇게 사전에 받았을 때는 언제 신고하느냐? 그러니까 자, 증여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증여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상속세나 증여세는 다 뭐예요? 일종의 재산을 공짜로 얻은 거죠.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내에 신고하고 세금 낼 게 있으면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은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어요. 자, 뭐 재산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자, 1년에 이제 재산세라는 게 이제 고지서가 와요. 고지서가 와서 세금을 얼마 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재산, 토지나 뭐 주택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재산세라는 게 부과되고요. 그다음 자, 이거는 이제 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지서가 날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요.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자, 토지나 뭐 주택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비싼 거란 거죠. 그래서 이 세법에 정하는 얼마가 넘어버리는 토지나 주택에 대해서는 자, 이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더 추가로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그래서 아주 비싼 토지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그 기준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세 외에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를 더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자, 내가 구입했던 땅을 판다든지 집을 샀는데 집을 판다든지 이렇게. 예를 들어 땅을 이제 토지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농지를 구입했는데 그 농지를 1억에 샀다가 나중에 5억에 팔았대요. 그럼 얼마 이익이 생겼습니까? 일종의 4억이 차이가 발생했죠. 그럼 그 4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이제 열거가 돼 있어요. 어떤 걸 팔 때만 이 세금을 낸다는 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거에 그 과세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거기에 속하면 이걸 내고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이건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땅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과연 언제까지 신고할 것이냐? 자, 이 부분은 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자, 이제 모든 이제 세금이요. 자, 오늘 양도했다. 자, 5월 4일날 만약 양도했다 가정하시면 5월 4일부터 딱 2달이 되는 시점까지 신고 납부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엔 그랬었는데 5월 4일날 양도했으면 5월 말일로부터 2달까지다. 그러면 6월 말, 7월 말, 7월 31일까지 신고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야지 5월 4일부터 딱 2달 돼버리면 그게 좀 날짜 계산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편하게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다 이렇게.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다 똑같아요. 말일로부터 몇 달 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략적인 지금 세금에 대한 종류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금에 대한 종류를 언급해 드렸고 기본 정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보면 자, 세금은 국세란 말이 있고요. 지방세란 말이 나와요. 자,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라는 게 나온다. 그래서 이 국세라는 것은 자, 세무서에 내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뭐뭐뭐 세무서에 내는 것들은 국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라는 것은 시청, 군청, 구청, 자, 시, 궁, 구에 내는 세금을 우리는 지방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언급했던 세금 중에서 어떤 게 국세고 어떤 게 지방세냐라고 본다면 자, 법인세, 소득세, 자,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자, 여기까지가 여기 언급했던 것 중에서는 국가에 내는 세금, 즉 뭐뭐뭐 세무서에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것들,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들을 국세를 하고요. 자, 지방세에 속하는 것들은 여기 있는 자, 여기는 취득세, 재산세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또 가장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세금 중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자동차세라는 걸 해서 또 이렇게 지로 납부서가 온 적이 있죠. 고지서가 날라온다는 거죠. 1년에 2번씩 날라오죠. 뭐 1년에 한 번에 내면 뭐 얼마 경감해 주겠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저희 자동차세도 거기 보시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뭐 무슨 구청 이렇게 되어 있지 뭐뭐 세무서 이렇게 안 돼 있을 거란 거죠. 이것도 대표적인 우리가 지방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이렇게 국가에 내는 세금과 지방에 내는 세금은 일단 구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재는 그냥 참고로 제가 판서 위주로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참고로 볼 수 있는 교재로서 이제 국세청에서 발간된 생활세금 시리즈라는 책을 이제 간단히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제가 한번 가볍게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10페이지부터 보시면 뭐 기초 세금 상식이라고 해서요, 뭐 사업자를 위한 세금 상식이라고 해서 이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부가가치세라든지 뭐 개별 소비세라는 거, 그리고 소득세 이런 거, 그다음에 언제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요약이 돼 있는데 그걸 나중에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12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업자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음식점을 만약에 하고 싶다, 창업을 하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자, 내가 창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 하고 싶다. 그럼 첫 번째 하실 일이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해주셔야 돼요. 자,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이제 사업자가 돼서 세금을 이제 납부할 의무가 생겨요. 자,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이제 무슨 의무가 주어진다? 세금을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이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관할 세무서라는 것은 이런 거죠. 자, 역삼역 근처에서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요 관할 세무서가 이제 역삼 세무서라는 데가 있으면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신청이란 것은 언제부터 하는 거냐?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시면 20일 이내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뭐 준비하기 전부터 먼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규를 사업할 때, 처음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을 개시일 전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보통은 사업 개시 한 날부터 20일 이내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 준비 단계에서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해 놓으신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신청을 하시면 이제 발급을 해주는데, 자, 뭘 발급해 주느냐?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걸 발급해 줘요. 자, 여러분이 만약 음식점 가서 계산하실 때 한번 보시면 그 뒷면에 뭐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것들이 보일 거라는 거죠. 거기에 그 대표자와 주소와 뭐 어떤 업종을 영위한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 등록번호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개인들은 주민등록번호가 모든 걸 관리하듯이 이 사업자들은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라는 걸 가지고
이제 관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 신청하시러 하시면 보통 이게 3일 내에 발급이 됩니다. 보통은.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면 바로 당일날도 발급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사업을 하시다가 주소를 옮겼다. 그러면 그 사업자 등록증에 주소란이 있는데 내용이 바뀌었죠. 그럼 바꿔서 다시 또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정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업장 이전, 주소가 이전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사업의 종류가 변경됐다든지 그래서 법에 열거된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의 내용을 다시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셔가지고 신청하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뭐 사업장을 이전한다, 주소가 이전된다 이럴 때는 정정 신고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바로 이제 그 12페이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갈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가장 대표적인 서류가 임대차 계약서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무실 아니면 어떤 장소를 빌리면 매달 월세를 내시겠죠. 그런 관련된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고요. 또 기타 필요한 서류들을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로 보시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6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요. 자, 사업자 유형이라고 해서요. 자, 여러분이 용어 몇 가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걸 받았을 때 거기에 어떤 사업자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가기 전에 이게 먼저 결정이 나셔야 돼요. 자, 16페이지에 사업자 유형이라는 게 있죠. 자, 첫 번째 보시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법인 사업자는요, 우리 뭐뭐뭐 주계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들은 그냥 우리 주위에 볼 수 있는 쉽게 사업하신 분들 있죠. 자영업자들 일명 자영업자들이 다 개인 사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과세 유형에 따른 구분이라고 해서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가 되어 있죠. 자, 거기 보시면 과세라는 것은요. 부가가치란 세금을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과세 사업자고요. 부가가치란 세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으면 면세 사업자라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 물건을 소비할 때 카드로 결제해 보시면 항상 부가가치세 10%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자, 진료비를 카드로 한번 결제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는 10%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면세라는 거예요. 부가가치라는 세금이 면제되어 있는 사업자들이 있다는 거죠. 또 학원, 뭐 그다음에 도서, 서점 가서 책 구입하셔도 면세, 부가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경우에는 부가가치라는 게 없는 게 있어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사업자, 가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시 17페이지에 보시면요. 이제 그래서 가세사업자, 면세사업자가 있고 가세사업자를 다시 우리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가세자로 구별해놨어요. 그래서 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간이가세자인 걸 보통 많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의가 자, 1년 동안의 매출액이 자, 4,800만 원 미만인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 매출이 쉽게 얘기하면 월 400이 안 되는 사람들은 간이가세자라고 해서 처음에 굉장히 소규모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점 규모가 커지면 이제 일반 가세자라고 해서요. 자, 우리 법인은 무조건 일반 가세자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중에서는 자, 이제 4,800이 안 되면 간이가세자고 4,800 넘어버리면
넣어버리면 이제 뭘로 바뀐다? 일반 과세자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내용이 다 있는데, 자, 그러면 간이가세라는 것은 나중에 부가치라는 세금을 굉장히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 가세자는 나중에 부가치라는 세금 신고할 때 좀 더 원칙대로 약간 복잡한 방식에 의해서 부가치라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규모가 얼마 안 되니까 세금 신고를 좀 간단하게 간편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간이가세자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규모가 커지면 일반 가세자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중에 20페이지 보시면, 자,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시간 세금에 대한 기본 내용하고 용어 몇 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